안녕하세요. 이상미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릴 때 우리 마스크 소송이 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됐다고까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이 마스크 헌법소원 청구가 소송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면 부작위,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명령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헌법소원을 청구했었습니다. 그게 3월 24일 날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2주 만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또다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각하한 이유는 이번 질병청과 보건복지부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 부작위는 헌법소원으로 위헌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마스크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하는 족족 각하가 되니 의료인연합 대표님이신 김상수 대표님과 저는 마스크 소송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다가 지난 4월에 서울시에서 마스크 착용 명령에 대해서 해제하고 다시 재처분을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마스크 실외 착용 명령 해제가 된다는 또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 실외 착용이 해제가 되면 서울시에서는 또다시 마스크 착용 명령을 해제하거나 변경해서 새로운 행정명령을, 행정처분을 발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지난 5월 2일에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마스크 착용 명령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비했던 대로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5월 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백신 패스와 마스크 헌법소원 때에는 가능한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소송 방향을 좀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 마스크 소송은 일반적인 시민들보다는 마스크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원고를 의료인연합 대표이신 김상수 대표님과 또 코로나19 걸리면 진짜 안 돼라는 책의 저자이신 서주연 응급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이현수 의료인연합 사무국장님과 함께 원고 3분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대리인은 저와 함께 아우른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전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문성윤 변호사님과 이렇게 제가 2명이서 이 사건 소송 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기한 마스크 취소 행정소송의 내용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명령이라는 것이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을 우선 담았습니다. 행정처분은 비례 원칙에 위반되면 위헌인 행정처분이 되는데 이 마스크 착용 명령은 비례 원칙, 즉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침해 최소성 모두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수단의 적합성이라는 것은 목표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이 그 목표에 적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혀 적합하지 않으면 그런 행정처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이유는 마스크가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한다라는 이유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이고, 제가 이번에 서중으로 제출한 것처럼 어린이 과학책인 Y 질병이라는 책에도 마스크는 바이러스 입자가 너무 작아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초 상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이냐, 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너무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단 수단의 적합성에 반합니다. 또 법익의 균형성이란 이루려는 어떤 공익적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그로써 침해되는 다른 또 어떤 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거의 균형이 맞아야만 적법하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스크라는 것이 사람의 건강에 굉장히 유해한 효과를 미칩니다. 이 마스크가 세균의 온상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마스크를 눌렀음으로 인해서 호흡 저항이 생겨서 충분한 산소를 호흡할 수 없고, 또 지나친 이산화탄소, 내가 뱉은 이산화탄소를 섭취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또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치매의 최소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권리를 제한한다고 할 때 보다 덜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적법하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싶은 사람만 자율적으로 쓰게 해도 사실은 충분하다는 것이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마스크 착용 의무 명령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다양한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즉 이때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실상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강제됨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또 방송,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방송 출연자들이 공중파, 지상파 방송을 할 때에는 케이블 방송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면제되지만 개인 방송자라든지 개인적인 기념 촬영 이런 자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 운동선수의 운동 경기나 악기 연주자의 연주는 마스크 착용이 면제되지만 일반 시민들의 체육 활동이나 일반 시민들의 그냥 축구 경기 이런 것은 마스크 착용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면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얼마만큼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우리가 2년 동안 아마도 방송국 같은 방송 촬영 현장에서 코로나가 집단적으로 감염되었다거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즉 예외 상황을 만들어도 거기에서 감염되는 일도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그것만 예외로 해야 되는 필요성도 발견되지 않거니와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구별이라고 여겨져서 저희는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한번 지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기한 마스크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시장만을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백신 패스 집행정지 사건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듯이 서울 가장 메이저인 서울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 내용을 따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원고가 3분에 불과하지만 이 원고들께서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 나아가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가 20명에 가까워서 지금 굉장히 진행이 더딘 헌법소원과 다르게 서울시장만을 상대로 한 이번 행정소송은 훨씬 속도 있게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고 서울시가 또 좀 부지런한 편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오고 바로 또 재판이 잡히기 시작하면 좀 흥미있는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